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라는 것은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었고 이 뒷부분을 결론이라고 불렀었죠. 이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만든 그 새로운 명제를 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Q 위치와 P 위치를 서로 바꾸게 되면 Q이면 P이다. 자,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요렇게 바꾼 명제, 요 새로운 명제를 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라는 것은 바꾸는 것은 비슷한데 바꾸기 전에 먼저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그 다음에 서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P이면 Q이다를 위치를 바꾸기 전에 먼저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두 위치를 서로 바꾸게 되면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이렇게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역이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 부분을 서로 바꾸어서 만든 새로운 명제를 뜻하고, 대우라는 것은 바꾸는 것은 같은데 그 전에 각각 부정한 다음에 바꾼다가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가지고 한번 역과 그 대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요거의 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x가 2의 배수이다. 자, 요게 p가 되겠고, 결론은 x는 4의 배수이다. 자, 요게 q가 되겠죠.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라고 했었죠.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거 써주면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 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역이 됩니다. 자, 그럼 대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정을 한 다음에 바꾸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니까, 자, 먼저 뒤에 거를 부정하게 되면 x는 4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자, 이번에는 앞에 거를 부정해서 결론 부분에 써주면 되겠죠. 자, 앞에 부분을 부정하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명제의 대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이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되고, 대우는 위치를 바꿔주되 각각 부정을 한 다음에 바꿔준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은 그 역은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Q이면 P이다의 참 거짓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참 거짓과 서로 어떤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시면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x가 2의 배수란 얘기는 2, 4, 6, 8, 10 이렇게 나가게 되고, x는 4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은 4, 8, 12. 자,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지금 포함 관계를 보시면 포함이 안 되죠, 진리집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역을 계산해 보면은, 자, 이 명제의 역은 아까 썼듯이 4의 배수면 2의 배수다 라고 아까 썼었죠. 자, 이번에도 4의 배수의 진리집합을 구해 보면 4, 8, 12. 자,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고, 2의 배수의 진리집합은 2, 4, 6, 8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정확히 4의 배수의 진리집합은 2의 배수의 진리집합에 정확히 속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봐서 역 명제는 참이 되겠죠. 첫 번째 명제는 거짓이었는데 역을 했더니 참이 되었다. 이것처럼 이 거짓과 참,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초에 명제 P이면 Q이다와 그 역 Q이면 P이다는 전혀 다른 명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의 참 거짓과 항상 일치한다 라고 나오는데, 자, 요거를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그 대우도 항상 참이 되겠고,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면 그 대우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이게 거짓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대우 x는 4의 배수가 아니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만든 명제는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명제가 참일 때 그 대우도 참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그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P는 Q집합의 정확히 부분집합이 되었었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자, Q집합 안에 정확히 P집합이 속해 있게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P는 Q에 속해 있는데, 자, 그럼 양변에 여집합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여기를 1번, 2번, 여기 3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P의 여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요 3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 2번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1번, 2번이 될 겁니다. Q의 여집합을 찾아보게 되면 Q 안에 있는 2와 3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집합을 취했더니 부분집합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Q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은 not Q의 진리집합이었죠. not Q의 진리집합이, 자, P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은 not P의 진리집합이잖아요. not Q의 진리집합이 not P의 진리집합에 정확히 속해 있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반대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하지 않을 때 거짓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 집합이 있다면 정확히 속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P와 Q는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ot Q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과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얘네 둘은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얘도 반드시 거짓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 이상이면 x제곱은 1 이상이다. 자, 요런 명제가 있는데, 자, 앞에 거를 P, 뒤에 거를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Q의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윗부분인 이 색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수직선상에 그려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과 1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 형성이 되겠죠. 자, 요게 진리집합 Q가 됩니다. 자, 이번에 진리집합 P를 찾아보면은 x는 1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여기가 P가 되겠죠. 그러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이렇게 속해 있게 되겠죠.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면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럼 대우를 구해보면은 x제곱은 부정을 먼저 해야겠죠. x제곱은 1보다 작다면 x는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지우고, 자,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밑에 색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상에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등호를 조심해서 등호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된 부분이 진리집합 P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집합 Q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x는 1보다 작다니까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Q가 될 겁니다. 그럼 한눈에 딱 보기에도 진리집합 P는 Q에 정확히 속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에 첫 번째 명제가 참이었다면 그 대우도 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3단 논법을 알아보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단 논법이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명제 Q이면 R이다가 참이다란 얘기는 그때 단계별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P는 R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 P는 Q에 속한다는 거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명제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 Q는 다시 진리집합 R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Q는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P가 속해 있겠죠. 그리고 다시 Q는 R에 속해 있게 되니까 R이 제일 바깥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를 확인해 보시면 이 P라는 색칠된 부분은 큰 집합, 제일 바깥에 있는 집합 R에 속해 있겠죠. 다시 말해서 P는 R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제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6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제의 역이라는 것은 애초에 명제의 참 거짓과 관계가 없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역을 다 구해보고 그것의 참 거짓을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자,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의 역을 구해보면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라고 했었죠. 그러면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라고 했는데 딱 봐도 x제곱이 4란 얘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럼 얘가 속해 있지 않게 되니까 기역은 거짓이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라는 명제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역을 구해보면은 얘가 가정이 되겠죠. 그럼 a-b가 공집합이면 a는 b에 속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다 빼져서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역을 구해봤더니 얘는 참이 됐으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디귿의 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은 x는 0이고 y는 0이다. 자, 요거 이면 x, y는 0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x, y가 0이다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 앞에 거는 그리고이고 뒤에 거는 또는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는이 더 큰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리을의 역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리을의 역을 구해보게 되면 x는 0보다 크고 또는 y는 0보다 크다이면
x 더하기 y는 0보다 크다 2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성립하지 않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4라고 해봅시다. 자, 또는 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가정의 진리집합에 속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뒤에 대입해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는 0보다 작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속하지 않게 됩니다. 요 원소가 뒤에 집합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답을 구해보면 니은 디귿이 돼서 4번이 됩니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not Q이다와 R이면 Q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 라고 했으니까 P집합은 Q의 여집합에 속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R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 R은 진리집합 Q에 속해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뒤에 거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집합 R이 Q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 Q가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집합 R이 이렇게 속해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체크한 부분이 Q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 집합 P는 Q의 여집합에 속해 있으니까 P는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에 각각 번호를 붙인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체크해 두고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R이면 not P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집합 R을 확인해 주면 되겠고 not P라고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집합 R이 속하는 부분은 1번 영역이 됩니다. 자, P의 여집합 부분은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인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럼 1번, 2번, 3번이 되니까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정확히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되니까 1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P이면 R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집합 P와 집합 R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집합 P는 4번이 되겠고 집합 R은 1번이 되는데 1과 4는 지금 어떤 관계도 주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 3번, 4번, 5번도 여러분 직접 한번 숫자를 매겨가면서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은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71번 보겠습니다. 두 조건 P, Q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 되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명제의 역과 그 원래 명제 사이의 관계는 없다고 했었죠. 역은 새로운 명제라고 보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신경 쓰지 말고 역부터 구해봅시다.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그때의 A가 무엇인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Q이면 P이다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 Q부터 수직선상에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진리집합 Q를 그리게 되면은 자, 지금 Q는 X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이 되겠고 그리고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또는은 우리가 합집합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 이상이고 7 미만이다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3 부분은 색칠해 주게 되겠고 7 미만이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게 Q입니다. 이 Q가 진리집합 P에 속해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이 색칠된 부분은 정확히 진리집합 P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자, P는 X는 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A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모든 걸 다 감싸고 있었을 때 그때 Q는 P에 속하게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 있게 된다면 체크된 부분이 속해 있지 않게 되니까 거짓이 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A 부분은 이 색칠된 부분 두 군데를 다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7보다 커야겠죠. 자,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게 같아도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7 이상이 돼서
정답을 구하게 되면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